그 다음에요, 상관의 배합 중에 상관 정인을 볼게요. 우리가 이거는 너무 여러 번 봤죠? 상관 폐인, 국가 자격증을 딴다. 정인이 상관의 흉음을 다스려서 공명정대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교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위나 자격을 지닌다. 상관 폐인. 그 다음 보세요. 상관 폐인을 이루고 관을 구하면 관인 상생으로 인한 기득권을 갖춘다. 이것도 계속 읽었죠. 거기다가 상관 폐인하고 상관 생지하면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시장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개업을 하는 거죠. 자격증 가지고 개업하는 거예요. 교화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특기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따거나 그 말이죠. 정관이 있으면 악을 막는, 상관이라는 흉을 막는 자격증, 그래서 의사, 판사, 변호사. 관이 없으면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 자격증. 정인이 상관을 제하여 관을 구하면 벼슬길. 네. 그래서 자기의 그 제도권에 나아가서 권한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요, 상관 폐인하고 정관을 구하면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상관의 창조와 응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업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벌겠죠. 일반 사람들보다 3배는 벌어요. 인성이 과다하면 생지하지 못하니 만사무효. 상관이 상진되면 이 인성이 과다하면 상관 상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아래가 같은 말이에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 상관을 완전히 죽이니까 상관이 상진이 돼요. 그러면 상관 생제를 못하니까 돈벌이를 못하겠죠. 그러면 상관의 가장 좋아하는 재성의 활동을 못하니까 만사무효다. 모든 것이 허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인이 꼭 필요하지만 정인이 너무 과다하면 폐해가 있다. 상관을 완전히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진이다.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자가 돼요. 그 다음에요, 상관이 정인이 없고 편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상관 편인, 편법, 옆에다 틈새 이렇게 쓰시면 이제 편인은 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관설을 하죠. 또 상관은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만드는 꾀를 부리죠. 그래서 편인의 전략, 상관의 행동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니까 이익을 창출하는데 잘 되면 큰 이익을 창출해요. 하지만 상관 편인은 편법을 쓰는 행위가 다반사여서 항상 위험이 있다. 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관의 뭔가를 횡령하는 거, 법을 이용하고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탈세를 하고, 이건 다 나쁜 거죠. 정관을 이제 관설을 했으니까요.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컨설팅, 정보를 이용한 투자, 경영 전략, 마케팅, 그 다음에요, 이제 공명정대하지 못한 거고요. 상관 편의는 비공식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점쟁이, 침쟁이 뭐 이렇게 밑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공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상관 편인의 자격이에요. 종교단체에 심리상담하는 사람, 허가 없는 전문가, 침쟁이,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 각종 전문가들. 그러면 정인하고 상관은 상관 폐인이 되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이에요. 근데 편인이 상관을 교화하면 일부 밴들만 좋아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매니아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세금을 안 내요. 밑에 보세요. 세금을 내지 않는 음지에 자격화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기예자, 예체능, 희노애락, 종교, 폐기물, 노약자 이용한 직업. 그러나 상관 편의는 기술자, 명장, 장인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상관의 편인이 오면 그냥 예술가, 예체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기능적, 기술적 교화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정인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정의는 배워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교화하고 이런 걸로 쓰는데, 그 다음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을 막는 거, 또 나쁜 세균을 막아서 의사가 되거나 그렇게 하는데, 편의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공인 자격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상관, 식신. 상관이 있는데 식신도 있으면 둘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이 기운이 빠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하는데 식신이라는 것을 포장을 해요. 과로, 그 다음에 머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활동을 해가지고요, 상관과 식신이 둘 다 있으면 체력의 탈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엄청 식상이 다 있으니까 막 열정을 막 보여요.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엄청 많고요. 그렇지만 상관, 식신이 다 있으면 능력의 한계에 부닥치고 일간이 탈진돼요. 몸과 마음이 다 달아요. 그런데 신왕 하면 밑줄 보세요. 어쨌건 신왕 하면 이 식신과 상관을 다 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하면 과로해서 상처가 몸이 아파요. 그럼 보세요. 이제 선생님, 상관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식신까지 있으면 이걸 둘 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관만 하면 되는데 식신의 전문적인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거죠. 둘 다를 하려니까 일간의 기운을 둘 다 설해야 되잖아요. 근엄하지 않으면 이건 반드시 탈진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나이가 40대, 50대 적어도. 그 다음에 상관이 또 상관을 만났어. 이것도 또 같은 내용이에요. 탈기에 탈기를 하니까 완전히 기가 빠진다. 그럼 이제 상관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 있는 사람들, 선생님 상관 두 개이신데. 상관에 두 개 있는 거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볼게요. 네.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타인을 이기려는 마음이 앞서 가산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 한다. 네. 근데 이게 신약하면 지나친 혹사, 예. 그래서 치명적인 탈진 상태에 이른다. 신약이라는 단어를 꼭 보세요. 신왕하면 잘 견뎌요. 신약하면 너무 타인과 경쟁을 지나치게 해가지고 탈진이 되고, 또 신약한데 상관 이렇게 있으면 자기는 너무 일간이 힘이 없는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움. 그래서 보세요. 상관 이렇게 있으면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런 날 상관 경관하면 졸음운전, 흥분운전으로 사고 발생이 돼요. 선생님, 상관 경관 날 교통사고 난다니까요. 자동차 사고. 그래서요, 상관이 둘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몸의 기력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당뇨가 생기고 기능이 상실되고 등등등. 네,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상관이 마진율이니까 상관과 상관이 있으면 마진율에다가 다시 마진율을 더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간 유통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배합 중에 상관 겁재. 상관 겁재는 우리가 선생님 그냥 상관과 겁재가 있으면, 겁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상관에 겁재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대개는 신왕하냐 신약하냐를 따져요. 그래서 신왕하면 내가 겁재를 쓰는 거예요. 인력. 내가 신약하잖아요. 그러면 상관 겁재면 내가 겁재의 인력으로 사용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상관 겁재는, 상관은 제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되게 이권 개입을 한다. 상관 겁재, 이권 개입, 동업, 투자,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이 되게 중요해요. 상관 겁재가 있으면 사람을 잘 이용, 밑줄을 보세요. 그 다음은 조금 무리한 표현이에요. 어쨌든 사람을 잘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거기 있어요. 상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상관 겁재예요. 직업교육이나 컨설팅 교육을 시켜요. 컨설팅을 해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부추기는 일을 잘해요. 이거 해 이렇게 영업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요, 어떤 거를 막 과장되게 사람을 과장되게 표현해가지고 그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그거를 과장되게 조장하다, 부추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투자를 하게 조장을 하는 거죠. 이게 겁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겁재상관은 여기에 없는 표현 중에 엄청나게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의 그런 유통을 떠나서 아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그것을 겁재에게 막 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잘 되면 이익이 창출이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겁재가 상관에 겁재가 있는 사람은 조작하다. 광고업에 다 많겠죠. 그 다음에 컨설팅 있고요. 책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쁘게 말하면 바람잡이, 함정을 파놓는 사람, 또 나쁘게 말하면 몰입에, 뭔지 아시죠? 네, 겁재가 물주이고 상관에게 일을 시키고 이익을 겁재가 가져간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상관 겁재도 대개는 다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사람을 어떤 걸 하도록 계속 도와주고 조정하고 부추겨서 결국은 이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관하고 비견은 어떤 거냐? 비견해 보세요. 우호적 동업자라고 써 있죠. 비견하고 겁재하고 비슷한데 친한 사람을 이용한다. 비견. 네. 상관이 술수를 쓰는데 친한 사람을 이용한다. 비견은 나랑 친한 사람. 그래서 상관 비견이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망하면 그 집안이 다 망한다. 친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동업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겁재를 만나면 이득적 목적을 위해서 만난 외부인인데 비견은 우호적이고 친한 사람인 거예요. 네, 상관이 비견 만나면요. 직업교육, 영업 컨설팅, 개업 컨설팅 이런 것들. 그래서 상관 비견은 우호적 동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호적인 관계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 투자자, 지분 확보, 이익을 챙기려는 투자자. 인센티브형 투자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